네, 안녕하세요. 오늘 홈미팅으로 성장하기 강의를 맡은 박민지입니다. 혹시 제 목소리 제가 마이크를 껴서 잘 들리시면 동그라미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비즈니스 성장을 위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홈미팅이죠. 지금 어느 정도 그룹이 형성된 그런 리더분들은 이미 홈미팅을 여러 개 주최하고 계실 겁니다. 저도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9%때 제가 3명의 파트너들과 카페에서 이렇게 홈미팅을 주최해 봤는데요. 좌충우돌 정말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앞으로 홈미팅을 직접 본인이 주최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홈미팅을 할 때는 좀 학교처럼 단순히 이론만 막 계속 배우는 게 아니라 볼륨을 일으키는 그런 홈미팅에 좀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 마음대로 그냥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책에서 제가 발췌를 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이 정리한 내용이 100% 정답이냐? 그것도 늘 변수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좀 많은 성공자분들이 이 시스템을 통해서 성공을 이루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좀 소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홈미팅이란 무엇일까요? 어, 홈미팅이란 이 단어 때문에 사실은 집에서만 하는 미팅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집에서만 하는 미팅을 홈미팅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좀 소규모 그런 미팅이라서 대체로 좀 집에서 이루어지긴 하지만 카페나 요즘은 뭐 스터디룸, ABC 매장도 너무 잘 돼 있죠. 그래서 다양한 장소에서 가능합니다. 홈미팅이란 미팅을 통해서요, 제품에 대한 정보도 우리가 얻게 되고 또 잠재 사업자에게 꿈과 사업을 전달하고 ABO들 간에 사업적인 그런 정보도 공유하게 되고 교육도 이루어지고 ABO들끼리의 또 관계까지 이루어지는 사업의 정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왜 홈미팅이 필요할까요? 우선 교육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옛날이라고 표현을 좀 해볼게요. 옛날에는 대규모 교육장을 더 많이 활용을 했다면 요즘은 어때요? 모바일도 굉장히 발달했고 기술도 발전했죠. 또 사회적인 변화 뭐가 있을까요? 코로나19가 떠오르네요.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규모 홈미팅이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요즘 특히 코로나19 오늘도 굉장히 확진자가 급격하게 급상했죠. 대규모 교육장은 아예 그래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지역 또는 소비자들끼리 혹은 뭐 사업자들끼리 이렇게 나뉘어서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이 홈미팅이 앞으로 더 강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좀 멀리 있거나 뭐 아이를 케어한다고 나오지 못하거나 정 만날 수 없는 상황일 때는요, 이제는 화상으로도 홈미팅이 가능합니다. 또 최근 본사 프로그램 통해서 화상으로 우리 스킨케어를 배우신 분들도 계시죠. 하루 종일 또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 A-라이브, 그것도 역시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한 그런 신뢰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사업자들은 집에서 편안하게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요, 제품의 수가 굉장히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설명에 좀 더 비중이 컸다면 지금은 사업 설명은 당연한 거고요. 제품의 수가 엄청 많아지다 보니까 이 매니아만 몇 명 잘 만들어도 돈이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홈미팅이 필요한 이유 두 번째는요, 각 ABO들의 다양한 그런 사업 환경 때문입니다. 요즘 주부들의 그런 사회 진출하려는 그런 시도가 굉장히 커지고 있죠. 그러나 뭐 육아, 뭐 가족을 돌봐야 되지 이런 것들을 막 본인이 소홀히 하면서까지 시간을 내서 이동 시간도 꽤 들 수도 있잖아요. 멀리 있는 그런 미팅에 참석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비즈니스를 알아보고 싶다면 그에 맞는 시간대에 조금은 그와 가까운 근거리에 본인이 관심 있는 그런 주제로 진행되는 홈미팅이라면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매일같이 야근하는 직장인 어떨까요? 비즈니스에 관심이 막 가득해서 좀 알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에 막 알아보다가도 야근에 대한 스트레스, 또 잦은 미팅 불참, 계속 빠지면 어떻게 되죠? 네, 비즈니스를 포기하게 되는 그런 원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역시도 주말이나 좀 적절한 그런 시간대를 활용해서 홈미팅을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또 뭐 시간적인 부분 혹은 경제적인 이유로 고정 미팅에 참여하기 어렵다면 그분의 환경에 맞게 우리가 효과적인 홈미팅을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홈미팅의 단계는요, 총 3단계로 나뉘어봤습니다. 1단계는 고객 접촉 단계, 2단계는 초대 예비 단계, 3단계는 본격적인 홈미팅 단계라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홈미팅을 시작하기로 했다면 사실 단계별로 그냥 진행을 하면 되는데 오히려 이 본격적인 홈미팅에 참가하기 전 어떻게 초대해야 되지? 초대하기까지 너무 어렵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 뭐든 한 번에 되는 건 없습니다. 무작정 막 내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하고 무작정 막 미팅에 초대해서 사실 잘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단계 좀 밟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초대하는 것이 이상적이죠. 오늘은 여러분들께 1단계 고객 접촉 단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접촉 단계는요, 사실 처음 만나는 사람일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첫인상이 만들어지는 단계입니다. 첫인상은 기회가 단 한 번밖에 없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복장이나 태도, 예의, 매너 이런 것들을 갖추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처음 만나는데 집으로 초대받아서 그분의 집에 가게 된 경우라면 상대방의 취미나 뭐 환경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또 기회가 되겠죠. 이 단계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좋은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 전달이나 뭐 사업 소개에 대한 그런 욕심은 잠시 접어두시고요. 첫 만남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인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상대방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좀 부담스럽지 않게 뭐 소소하게 자기가 만든 쿠키나 빵, 뭐 저희 미니키트들 있죠. 그런 것들, 소소한 것들로 작게 또 베풀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상대방과 관계를 쌓기 위해서는 우린 대화가 필요하겠죠. 대화를 많이 해야 합니다. 사실 이미 친분이 있는 사이라면은 사실 별 문제 없이 막 그냥 대화를 나누겠지만 처음 보는 사람 혹은 친분이 없는 지인이라면 그런 것들에 좀 어려워하는 분들은 어떡하지? 만나서 무슨 대화하지? 할 말 없으면 어떡하지? 혹은 뭐 그분이 낯을 가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럴 때는 미리 좀 육아, 뭐 혹은 건강, 뭐 재테크, 요리, 외모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날씨, 뭐 시사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좀 준비를 해 가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의 관심사를 파악하기 위해서 내 말수를 좀 줄여야 돼요. 저도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진짜 막 참는데도 굉장히 힘들어요. 저를 막 그래 좀 들어주자 민지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들어주거든요. 좀 질문을 많이 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좋습니다. 또 집을 방문했다면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지, 또 그분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가족 관계는 어떤지, 취미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눈여겨보고 분위기가 좀 편안해졌다 대화를 해서 그렇다면 상대방의 흥미에 맞게 제품과 관련된 주제로 가볍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그분이 자녀나 부모님의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다면 뉴트리라이트랑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유식을 하는 분, 요리를 매일 하는 분이라면 퀸 요리, 뭐 외모, 피부, 성형 뭐 이런 게 고민인 분이라면 스킨케어, 다이어트 이런 쪽으로 좀 연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퀸 요리나 스킨케어, 방금 말씀드린 건강, 뭐
좀 이렇게 재밌는 데모 이런 것들을 주제로 이미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 라고 만나기로 한 상태라면 처음으로 그분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퀸 요리를 하는데 다음부터 별로 오고 싶지 않고 별로 하고 싶지 않게 만든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퀸 요리를 하거나 뭐 스킨케어를 하거나 뭐 건강을 하면서도 상대방에 대해서 계속 파악하고 어떤 곳에 관심이 있지? 계속 이게 흥미는 있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좀 가능한 좀 너무 구체적인 사업 이야기는 좀 지양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간단한 STP를 할 수 있다면 좀 간단하게 알아듣기 쉽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재밌게 하는 것들 많잖아요. 우유 마케팅, 카페 마케팅, 뭐 혹은 지금 일반 마트에서 사용하는 혜택과 아메이 마트 혜택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 주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물론 좀 상대방이 막 대화를 하는 중에 너무 질문이 많고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아.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좀 더 이어나갈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다음 만남을 다시 또 잡아서 그때 차근차근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뭐 이미 이런 과정을 다 거쳤어. 그리고 사업 설명을 하기로 한 만남이라면 또 그에 맞게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접촉 단계에서는요, 뭐 1대1로 만날 수도 있고요. 1대 다로 만날 수도 있겠죠. 1대1로 만났다면요, 그 사람에게 좀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대화를 좀 통해서 관심사도 파악해보고 사업 설명은 다음 만남 또는 2단계인 초대 예비 단계에서 적절한 시기에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우리 계단을 어떻게 해요? 다리의 길이는 정해져 있는데 10계단을 한꺼번에 올라가려면 가랑이가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계 밟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는요, 꼭 다음 만남 약속을 그 자리에서 잡고 헤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 우리 언제 만나? 이렇게 하고 헤어지는 것보다는 내가 이분에게 좀 제대로 뭔가를 설명하고 싶고, 이분에게 좀 케어를 해주고 싶다면 지속적인 만남을 위해서는 약속을 꼭 잡고 헤어지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일대 다수가 만날 수도 있어요. 2인 이상. 이 만났다면요. 사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온전하게 집중할 수는 없어요. 각각 관심사도 다를 수 있고요. 각각 뭐 이거 물어보고 저거 물어보고 하면 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요. 오히려 주도권을 갖고 요리나 건강, 스킨케어 같은 것들 관심 있는 주제를 대화를 통해서 선택을 해가지고 그분이 흥미 있는 분야로 앞으로 지속적인 프로그램, 8주나 뭐 10주나 예를 들어 퀸 미팅은 요리에 관심이 있어 대화를 하다가 앞으로는 8주, 10주 이런 코스로 계속 매주 볼 수 있는 그런 약속을 잡는 것이 그렇게 연결하는 것이 정말 더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 명이 왔는데 그중에서 제품이나 비즈니스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절반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분들에게 오히려 집중하는 게 더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8주나 10주 코스로 이어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2단계인 초대 예비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분위기를 정말 잘 만들어줄 수 있는 분위기를 잘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장소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요. 스폰서의 집이나 본인의 집 그리고 ABC 정말 잘 이렇게 분위기 형성이 잘 돼 있는 ABC 이런 곳에서 장소를 선택해서 만남을 가지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기초 사업 설명이 대화를 하다가 예를 들어 필요하다 하면 좀 친근감 있게 그분의 성함과 뭐 어떤 가족 관계는 어떻냐 이런 대화를 좀 하면서 STP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요 너무 길지 않게 하되 여러 명이서 같이 듣는 장소에서는 좀 구두로 하는 것보다는 화이트보드나 노트를 좀 활용해서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직접적인 제품보다는 퀸 요리나 스킨케어, 건강 정보 이야기, 뭐 이런 데모, 이런 관심사 파악이 좀 됐다. 그러면 몇 주차의 코스로 계속 지속적인 만남을 연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연결을 해야 되는데 지속적인 프로그램에 초대할 때 어떻게 말을 해야 하지?
오히려 이 전 단계에서부터도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우리는 초대하면 알아보고 관심 없으면 돌아가고 관심 있으면 계속 들으면 돼요. 근데 이 자리에 오는 것까지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서 표현, 예시 같은 것들을 제가 몇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퀸, 요리에 대한 표현 예시입니다. 이거 엄청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 나도 요리에 자신 없는데 이거 진짜 간단한 레시피야. 알려줄게. 배워볼래? 그리고 또는 제가 얼마 전에 요리 클래스에서 배운 요리가 있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한번 만들어 드릴까요? 또는 우리 집에서 이번 주에 요리 스쿨 하는데 너도 놀러 와. 또는 이 사진 이렇게 막 보여주면서 이 중에서 먹고 싶은 거 하나만 골라봐. 다음에 우리 집에서 같이 해 먹자. 가볍게 얘기를 던져보시면 돼요. 그리고 타르트 나 이거 잘 만드는데 이거 만들어 보면 별거 아니다? 카페에서 예쁜 타르트들 많잖아요. 그거 보면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식당에 가기도 그런데 우리 집에서 볼까? 요즘 밖에서 만나기 어렵잖아요. 집에서 맛있는 거 만들어 먹자 우리. 사실 현식사점이나 저희는 집에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초대해요. 진짜 친구들조차도 저희 집을 게스트하우스라고 불러요. 네, 그 정도로 그냥 가볍게 와서 같이 맛있는 거 해먹고 같이 얘기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소비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관심 있으면 비즈니스까지 연결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는 비어있는 시간에는 거의 대부분 누군가를 초대를 합니다. 나 찹쌀 브라우니 잘 만드는데 찹쌀 브라우니 먹어봤어? 또는 SNS를 홍보를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퀸 냄비로 배우는 요리 클래스 놀러 오세요. 원데이 클래스 10,000원 이런 식으로 포스터를 만들어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리는 거 이건 이미 정말 많은 사업자분들이 활용을 하고 계시죠. 이런 방법도 있고요. 스킨케어를 좀 몇 주차 코스로 해서 이분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싶다. 어떻게 초대하지? 친분이 없을 수 있어요. 그분에게는요. 특별히 이번 겨울맞이 감사한 소비자 몇 분에게 스킨케어 알려드리는 쿠폰을 발급해드리고 있어요. 쿠폰 내가 만드는 거죠. 내가 사업자인데. 참여해 보시겠어요? 이런 방법도 있고요. 너는 피부가 진짜 너무 좋은데 기미만 해결하면 더 좋아질 것 같아. 이런 것들. 그분에게 필요한 부분을 알려주는 거. 기분 나쁘지 않게. 피부샵 가면 제일 좋지. 그런데 자주 가지 못하니까 평소에 집에서도 관리를 해야 돼. 같이 우리 홈케어 루틴 만들어 보자. 어때? 이런 것들도 좋고요. 지금부터라도 관리하세요. 제가 매주 와서 피부 관리법 알려드릴게요. 더 젊어지셔야죠. 이런 것들도 괜찮겠죠. 또 건강에 관심 있는 분, 건강에 대한 정보를 내가 지속적으로 좀 주고 싶다 할 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현식 씨는 비타민 B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저를 엄청 쳐다보시네. 네. 그리고 내가 필요한 영양소 체크할 수 있는 문진표가 있는데 다음 주에 만날 때 들고 올게. 그거 신기하게 맞다?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제가 뉴트리라이트 제품으로 영양관리 해드리고 있는데 양자 측정 한번 해드릴까요? 그냥 가볍게 받아보세요.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인데요. 건강이랑 영양에 관련된 내용이 많은데 진짜 도움되더라고요. 빌려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콜드 컨택 할 때 내가 자주 가는 카페 사장님 나이대가 40, 50대인데 건강에 관심 있어 보여? 이럴 때는요. 건강에 관심 있으시면 제가 건강 관련 정보 꾸준히 보내드릴게요. 명함 하나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하시면 돼요. 너무 진지하지 않게 가볍게 툭 관심 있다면 참여하겠죠. 네. 본인의 말투에 맞게 예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거절하면 어떡할까? 이분에게 나 이만큼 정성을 쏟았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대화하듯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대화 아메이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하지 않나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프로그램에 조인이 되면요. 8주차, 10주차 또는 12주차 단계별로 그 프로그램을 돌리셔야 되는데 어떻게 시간표를 짜지 궁금하시죠? 제가 조금 예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조금 유치하지만요.
탈방미인 되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회비 부분도 있는데요. 제가 사실 막 퍼주는 것도 좋아하고 막 작은 금액이면 막 이렇게 돈 이렇게 뿜빠해가지고 받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예전에는 막 그냥 다 해주면 좋은 거 아닌가? 무료로 해주면 더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무료로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니까 오히려 다른 거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담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부담감을 느끼게 되면 그 자리가 불편해져요. 불편해지면 어떻게 해요? 안 오게 되죠. 네. 그래서 회비를 내게 되면요, 꼭 참석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더 생기고 돈을 냈으니 오면서도 본인들이 더 당당해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회비를 받지 않고 프로그램을 막 진행을 저도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복제가 어렵더라고요. 누구는 뭐 그 순간 여유가 돼서 그렇게 했는데 그의 파트너들은 그것을 그대로 복제하려니 부담인 거죠.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도 체계적으로 단순하고 누구나 할 수 있게 복제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0주간의 시간표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그냥 첫 번째 이제 만나면은요 10주 동안 쭉 2시간 매주 2시간씩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봤는데 첫 시간은 이렇게 집중력을 위해서 잠깐 짧은 동영상 이렇게 시청하고 뭐 그 뒷시간은 뭐 여러 가지 많아요. 살 안 찌는 체질 만들기, 그럼 스위치온 다이어트, 구독 경제로 매월 100만 원 벌 수 있다, 장바구니 SOP, 내 몸 체크하기, 양자 측정, 뭐 동안 얼굴, 아티스트리 이런 식으로 제가 주제를 앞쪽에 해놨고요. 뒤쪽에는 새가입지 요리를 70분 안에 만들어 같이 식사하는 것까지. 그렇게 되면은 이런 프로그램이 아예 돌아가겠죠. 요리도 다 이렇게 짜놨으니까 필요한 분들 사용하시면은 도움이 돼요. 단계로 진행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냥 바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린 2단계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고객 접촉 단계, 이 단계에서 정말 활용하면 좋은 유용한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상대의 관심사를 파악하라. 앞서가지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정말 중요한 건 상대의 관심사와 비즈니스나 우리의 제품을 연결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관심사가 꼭 우리 비즈니스나 우리 제품이 아닐 수 있거든요. 혹시 나이키의 상대는 닌텐도다라는 책 아시나요? 이 책에서는요, 나이키의 주 소비층이었던 청소년들이 그들의 관심사가 닌텐도로 옮겨간 거예요. 닌텐도는 나이키랑 아무 상관없어 보이지 않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이키는 이 닌텐도를 경쟁 상대로 파악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애터미 제품이 어떻고 뭐 뉴스킨 제품이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 소비자의 관심과 흥미가 이 시장의 흐름을 만드는 정말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죠. 홈미팅이나 정말 가벼운 만남 이럴 때 이제 그들의 관심과 흥미를 우리의 비즈니스와 제품 이걸 연결할 줄 아는 연결 능력, 이게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대별 관심 분야입니다. 개성이 엄청 강하죠. 20, 30대. 요즘 Z세대들은 상사가 회식 가자고 하면 저 못 갑니다. 왜 못 가? 저 오늘 집에 가가지고 택배가 와가지고 이런다 하더라고요. 진짜. 택배가 와서 빨리 택배 받아야 된다고. 근데 정말 자유분방해요. 그거를 근데 무조건 좋지 않게 볼 것이 아닌 그들의 그 세대들의 그런 특징들을 이해해 주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취업도 쉽지 않죠. 집을 사기도 쉽지 않고 오직 내 행복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 또 사치에도 굉장히 지갑을 잘 여는 세대이기도 하죠. 어학연수, 유학, 취업, 결혼, 외모관리, SNS, 바디 프로필, 자격증 여행, 화풀 이런 곳에 관심이 많습니다.
뭐야, 나는 지금 비즈니스 이야기 하고 싶은데, 무슨 계속 외모 관리 얘기만 하냐. 연애, 결혼에 대해서만 자꾸 이야기하네. 그렇게만 생각하기보다는 그것과 비즈니스를 어떻게 연결할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요즘 주부들은요, 육아에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 돈도 정말 많이 들이더라고요. 거의 요즘 뭐 한 명 놓쳐. 많이 낳아야 2명. 그러다 보니 아이에게 정말 좋은 거 다 해주면서 막 애지중지 키우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재취업이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부업에도 관심이 많아요. 육아, 교육, 자녀 건강, 부업, 피부관리, 다이어트, 요리, 자녀의 키성장, 동안 얼굴, 유기농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40, 50대 남성은요. 자녀와 부모를 동시에 또 부양하는 세대이기도 하죠. 사교육비 엄청나게 증가할 때죠. 가장으로서의 무게감이 굉장히 큰 시기인데 건강, 재테크, 자기개발, 자기 사업 또는 노후 준비, 고령화, 자동차, 가족, 여행, 골프에 또 관심이 많습니다. 5, 60대는요. 건강과 노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자녀의 양육에만 막 힘쏟느라 제대로 또 노후 준비를 못한 케이스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100세 시대, 자녀 결혼, 건강 수명, 손자 손녀, 운동, 재테크, 퇴직, 뭐 전원주택 이런 곳에 관심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관심 분야들과 잘 연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활용하면 좋은 유용한 팁 2번째입니다. 바로 호일러의 법칙을 활용하라. 우리 비즈니스가요. 인간관계로 만들어지는 그런 마케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정보 전달이 필수예요. 필수. 그런데 상대방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에 대해서 나에 대해 아무 편견이 없이 들었을 때 정확한 정보 전달이 가능하죠. 근데 전달하고자 하는 상대가 나의 어릴 적부터 친구야. 나에게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어. 이런 경우들 많을 수 있죠. 그러면 신뢰가 쌓여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요. 나에 대한 그냥 기본적인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정확한 정보 전달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에 해당되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호일러 법칙이란 정보를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제3자나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제3자 전문가가 바로 스폰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스폰서에게 정보 전달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네트워크 마케팅뿐만 아니라요. 정말 모든 마케팅에서 성공적인 방법으로 유명합니다. 호일러의 법칙에서요. ABC로 한번 나눠볼게요. 세 사람으로 구분을 하자면 A는 스폰서, B는 본인, C는 파트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A, 스폰서는요. 만남 전에 파트너에 대한 직업 또는 뭐 나이, 뭐 결혼 여부 이런 것들 상세한 정보를 초대한 사람을 통해서 제대로 파악을 해야 해요. 그리고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는 건 당연히 기본이겠죠. 그리고 어린 친구를 만나더라도 좀 예의와 매너는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초대한 사람, B가 지인이라서 하기 힘든 내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초대한 분에게. 그런 부분들을 바로 이 스폰서가 대신해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B, 초대한 본인. 본인은요, 스폰서와 파트너를 이 중간에서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잘 연결해줘야 합니다. 스폰서에게 미리 C에 대한 정보 상세하게 파악해서 미리 막 충분한 상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후에 만남을 연결해줘야 하고요. 그리고 C에게는 미리 스폰서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긍정적인 표현, 에디파이 잘해야겠죠. 그런 것들 필요하고요. 한 번의 만남으로 스폰서를 만났다고 해서 스폰서는 신이 아닙니다. 한 번에 뭔가가 다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의 만남 후 절대 모든 것들을 습득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후에 후속 조치는 바로 B가 잘 해야 하는 역할이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2가지 관심사와 우리 비즈니스를 잘 연결하는 것, 그리고 2번째는 호일러 법칙을 활용하는 것, 그런 좋은 팁 2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고객 접촉 단계에서는 첫 번째, 좋은 관계 형성으로 상대방의 관심사를 파악해 보세요. 두 번째, 우리 툭 하고 건드리면 배운 게 너무 많아서 2시간도 막 랩하듯 이야기할 수 있죠. 그치만 당장의 사업 설명을 하기보다는 앞으로 지속적인 만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지속적인 만남을 한다면 언제든지 설명할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호일러 법칙을 활용해서 스폰서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렇게 오늘 1단계 고객 접촉 단계에 대한 내용은 끝이 났습니다. 앞으로 누군가를 만날 때 이런 좀 핵심 내용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진행해 나간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또 이미 이런 정보들을 알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제대로 정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초대 예비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